학생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일단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야 되는 게 어떤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명품 가방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 이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만약에 가지고 갔을 때, 그럼 이 명품 가방은 왜 1000만 원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1000만 원짜리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제 이거는 뭐 좋은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다. 아니면은 뭐 튼튼하게 만들었다. 뭐 혹은 뭐 가방에 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냥 어떤 그 물리적인 기능성만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가죽보다 훨씬 더 최근에 만들어진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방이고,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방이고, 이게 비에 젖질 않아요. 안쪽이 젖질 않아. 그러니까 보통 가죽 같은 경우는 가죽 자체가 손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새로 만들어낸 존재.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로 만든 그런 가방인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비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제품이 손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얘도 손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수 기능이 있는 거죠. 이 소재 자체에. 그런데다가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가방을 안 쓰고 싶을 때 이 남성 손이 아니고 여성 손 기준으로, 작은 손을 기준으로 이제 손 안에다가 이 가방을 움켜쥐면은 압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 이게 물건이 안 들어있으면은 이 가방은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휴대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가방은 얼마 정도 해야 정상이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가방에 비해서는, 그 전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 가방에 비해서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방이라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얼마에 팔고 있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닐봉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통 50원에서 이제 1000원 정도, 그것도 원래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제 환경 부담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니까, 이게 장점이다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안 썩어.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오래가요. 그쵸? 장점으로 표현을 하면 제품이 너무 오래가. 그래가지고 안 썩어. 버려도 안 썩어. 그래가지고 환경 부담금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무조건 이제 공짜로 주면 안 된다, 뭐 이럴 정도의 아주 좋은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뭐 비닐봉지가 찢어진다. 그럼 2장 하면 돼. 2장 하면은 뭐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가방은 비닐봉지가 짱인데, 이거는 이 명품 가방 도대체 왜 1000만 원씩 들고 다니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치제,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는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방을 샀을 때 그 가방이 정말 뭐 이것저것 잘 들어가고 다 좋아요. 뭐 디자인적으로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닐봉지도 프린팅이 되니까 디자인이야 뭐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겠지만은, 이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이거 저 사람이 1000만 원짜리를 샀구나 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나의 부러움, 그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감이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가지고 집안에만 갖고 있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디 가지고 나가시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의 실제적인 기능은 비닐봉지보다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00원 이외의 기능은, 물론 이제 뭐 거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포켓이라든지 뭐 기능성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래도 뭐 3만 원 이상은 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명품 가방에 가방으로서의 기능이 한 10만 원어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990만 원짜리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가방에. 그럼 이 990만 원어치는 남들로부터 얻는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럼 과연 공부라는 거는 뭔가? 이걸 같이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어머님이 이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학부모 회의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가시면 부러움을 살 수 있나? 아, 있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A라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없어. 그냥 비닐봉지를 들고 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 자식이 전교 1등이야. 내 자식이 전교 1등. 그러니까 이제 전교 1등 엄마예요. 그러면 이 A 엄마,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간 엄마랑 전교 1등인 자녀를 갖고 있는 엄마 중에서 누가 더 다른 학부모님으로부터의 부러움을 얻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전교 1등 하는 부모님이, 전교 1등 하는 엄마가 더 많은 부러움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냐, 이거 도대체. 1,000만 원짜리 가방보다 더 비싼 부러움을 사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공부는 과연 물리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보는 어떤 가치로만 해석이 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치제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학교 공부는 거의 100%, 그러니까 거의 100%는 말이 안 되니까 100% 사치제로서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기능성이 있어요. 방금도 설명한 것처럼 명품 가방에는 분명히 어떤 제품을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이제 가방에다 넣고 들고 다니는 그 가방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짜리 가방에 10만 원어치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전교 1등 하는 엄마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러움이라는 거는 그 1,000만 원짜리 가방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부모의 그러면은 어떤 그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애들을 희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학생은 그럼 어떠냐, 이거 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엄마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어요. 뭐 아니면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어. 아니면 뭐 게임기가 있는데 뭐 겁나 비싼 거, 아이템에 있는데 이제 겁나 비싼 걸 만약에 사줬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학생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코트를 샀는데 뭐 그냥 명품 코트를 입고 간다든지, 가방을 샀는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러면은 애들이 가방을 부러워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가방이 진짜 없어. 가방이 그냥 그냥 아무거나 메고 다녀요. 근데 전교 1등이야. 그러면은 전교 1등한 학생들이 부러워할까요? 아니면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갖고 있는 학생을 부러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서 내가 그 가방을 정말 사고 싶었다 그러면은 그 가방을 가진 그 학생이 더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100%라고 봤을 때, 전교 1등을 했을 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학생들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싼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기보다는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데, 시계를 좋아하는 친구는 좋은 시계를 찬 친구가 부러울 수 있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좋은 차를 좋아하는 친구는 좋은 차를 산 친구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러울 수도 있고 안 부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번에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가방으로 예를 들게요. 그냥 가방으로 예를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이제 얼마인지 이제 다 같이 모르는 상태였는데, 예를 들면, 근데 1년에 4번 가방 가격을 공개하는 거예요. 1년에 4번. 이 사치품이라는 거는 결국에 남들이 알아봐줘야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그 브랜드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4번 가방을 다 같이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가방 샀어? 얼마짜리야? 이렇게 해서 언제 샀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해. 그러면은 좋은 가방을 산 아이가 좋지 않은 가방을 산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그 1년에 4번 좀 편하겠죠?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부러움이나 어떤 그 자신감?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가방을 공개를 안 해.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해.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애들이 몰라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치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4번 성적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거 뭐지? 제가 공부 잘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부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숨기면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입시가 결론이기 때문에 입시 자체도 다 숨겨야 되는데, 너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물어봤을 때,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인서울 이상인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민법에다 걸어가지고, 만약 형사법에 걸어가지고 잡아간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 가치,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를 어차피 다녀야 되고, 학교라는 곳이 초등학교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중학교 때도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결국에 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그걸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거는 좋은데 취업하려고 너는 하는 거야. 뭐,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이렇게 표현만 하기에는 지금 시대에서는 좀 글렀지 않나. 이거는 좋은 가방이야. 이거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질겨. 그거는 비닐봉지 나오기 전까지 얘기고, 물론 이제 비닐봉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리한 칼로 이제 뱄을 때 뭐 훨씬 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가방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찔리면은 뭐 이렇게 빵 터지고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뭐 다른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가방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취업이 어차피 안 된다.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명품 가방을 사도,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이거 뭐 노트북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1,000만 원짜리 샀는데 뭐, 이거 뭐야? 아이패드도 안 들어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계속 보내실 거고, 아이가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위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가방을 사주시고, 뭐, 좋은 뭐 게임 아이템을 문상으로 사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집에 막 남들이 다 원하는 뭐 그런 게임기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축구공을 좋은 걸 사주든지, 축구화를 좋은 걸 사주든지, 뭐, 농구공을 뭐, 이런 거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더 부러움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은 상당히 건전한 어떤 상품 아니냐.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좋은 가방을 사는 것보다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좋은 코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너무 뭐 대단한 어떤 뭐 경쟁에 막 애들을 이렇게 막 놓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는 얘기죠. 그 너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한 거니까. 프로, 그러니까 돈 받고 뭘 해주는, 그러니까 돈 받고 공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로잖아, 프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고 일하지만은 프로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축구로 프로가 될 거다. 그러면은 즐기는 사람이랑은 다르죠. 즐기는 친구들이랑은 경쟁 강도가 다르지. 내가 돈을 받고 축구를 할 거니까. 내가 뭐 피겨스케이팅을 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피겨하는 친구들이랑은 경쟁 강도가 다르죠. 돈을 받고 피겨를 보여줄 정도의 실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의 프로가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부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줘. 내가 그냥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는 걸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돈을 줘요. 회사에서 돈을 줘. 국가에서 돈을 줘. 그럼 프로잖아, 프로. 나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데 내 축구를 보려고 사람들이 돈을 줘요. 입장권을 끊고 와. 그럼 프로잖아. 그럼 프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랑은 이제 다르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보셔야 되죠. 다르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즐기면 돼요. 즐기면 돼. 경쟁이 없어도 돼. 나 혼자 즐거우면 돼. 근데 프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프로 수준까지 할 거냐, 아마추어 수준까지만 할 거냐는 거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라는 거가 예전에 비해서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진짜 좋은 좋은 가방, 그냥 그 가방이 진짜 제일 질겨, 제일 오래가, 그리고 잘 담겨, 뭐 자크도 막 잘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그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서 그거보다 싸고 좋은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그치만
명품 가방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계속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명품, 사치제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는 이유는 그거는 기능성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는 거는 가방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1000만 원짜리 가방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도 안 될 거다. 공부를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즐기시던가. 그러니까 성적에 상관없이 완전히 혼자 즐기는 거야. 아마추어처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나는 나의 발전만 좋아. 나는 수학이 잘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곱셈이 너무 좋은 거야. 곱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나는 두 자릿수 곱셈만 해. 이게 아마추어예요, 이게. 아마추어. 과연 그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감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아주 쉽진 않다. 근데 내가 미리 다 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잘은 몰라. 그러니까 미리 다 해버려. 남들 두 자릿수 곱셈할 때 나는 세 자릿수 곱셈을 할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 여러 번 해가지고 잘해.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남들로부터 얻는 부러움. 뭐야, 쟤는 다 했네? 아, 부럽다. 나도 쟤처럼 다 해버렸으면 지금 편하게 놀 텐데. 라고 부러워하는 거. 그거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냐, 이거. 그걸 어떻게 사냐. 결국에는 부모님이 추가로 학교 공교육을 벗어나서 추가로 해주시든가, 그게 바쁘시거나 힘드시거나 뭐 상황이 안 되시면은 사교육에 맡기는 거죠. 그럼 결국 또 사교육 시키라는 얘기인 게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예. 거기서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치품이라는 거는 또 결국 돈 주고 사라는 거 아니야? 맞죠. 사치품은 돈 주고 사야 가치가 생겨요. 기능으로서는 가치가 안 생겨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삿짐을 다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건 사치품이 아니지. 기능으로서는 사치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롤렉스를 샀어요. 뭐 서브마리너를 샀어. 이거는 뭐 잠수해도 뭐 시계가 뭐 100m씩 뭐 50m씩 내려가도 뭐 시계 고장나지 않는다. 안 내려가실 거는 물속에 안 내려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시잖아요. 그렇죠?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잠수할 것도 아닌데 그 서브마리너를 왜 사냐고. 그러니까 기능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정말 공부라는 거가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롤렉스의 서브마리너가 정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고장나는 시계가 정말 많았을 때는 그 시계가 어떤 기능으로서도 제일 좋은 시계였다는 거죠. 기능으로서 제일 좋은 시계.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것도 우리나라 그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공부라는 게 실제로 기능을 했어요. 잘하면은 성공을 했어. 근데 이 서브마리너라는 시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냥 사치제로서의 역할만 하잖아요. 시계를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역할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뭐 3만 원, 4만 원짜리 스마트워치인데 시간이 잘 맞춰지거든요. 뭐 핸드폰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뭐 계속 뭐 잘 될 거고.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이게 제가 뭐 1000분의 1초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나서 기능이 있었지만은 그게 점점 성적이라는 게 명품화되면서 부러움만 사는 역할만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명품 가방을 사는 거 정도의 느낌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공부를 해도 이제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그냥 비닐봉지 사시는 분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는 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왜 돈을 더 들여서 혹은 시간을 더 들여서 혹은 노력을 더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